입니다. 자, 오늘 주제 강의 우리 이명화 팀장님 맞이하겠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전에 음소거 안 되신 분이 많으셔서 제가 음소거 좀 해드릴게요. 네, 이제 이명화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월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필품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소비 트렌드를 알면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소비 트렌드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에서 나라는 개인으로 주체의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때때로 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개인의 행복 추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전보다 나은 나의 삶을 바라는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개인이 어디에 가치를 두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변화한 소비의 트렌드를 상징하는 두 가지 트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코노미와 미닝아웃인데요. 먼저 미코노미는 나를 뜻하는 미와 경제활동을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내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남을 위한 소비가 아닌 나를 위한 소비, 미코노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MZ세대에게는 소비는 곧 자기를 위한 선물로 여겨지죠.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로 등장한 혼밥, 혼술 등의 혼자서 즐기는 문화도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근사한 한 끼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등장한 맨즈 케어, 또 호텔에서 대접받는 하루를 즐기며 휴가를 보낸다는 호캉스, 역시 미코노미의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닝아웃은 어떨까요? 신념을 뜻하는 미닝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를 뜻하는 커밍아웃이 결합된 단어로 이전 사회에서는 남들에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던 자신만의 취향이나 정치적인 것, 또 사회적인 신념을 소비 행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회적 메시지나 상징이 담긴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이를 SNS에 공유하고 자신의 신념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행동이 바로 미닝아웃이라고 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일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에 앞장서는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친환경 소비, 또 착한 기업이나 가게 제품을 구입하며 돈으로 혼쭐을 낸다는 유머를 더한 돈줄 운동 등이 바로 미닝아웃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미코노미와 미닝아웃은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란 소비자가 광고나 브랜드 이미지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구매한 제품이 본인이 생각한 가치에 충족하면 자신의 SNS에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치 소비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SNS 게시물의 상당수가 이러한 가치 소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가치를 한번 인정받게 되면 고객은 스스로 제품의 홍보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업들은 다양한 가치에 이렇게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그 수많은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할 수도 있고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또 저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제품 자체와 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제품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 환경을 생각하는 블루마린 캠페인 또는 한국 컴패션 등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어주는 애터미의 경영 방식은 고객의 다양한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기준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이 너무 익숙하게 여러분들은 익숙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얼마나 가깝게 다가왔는지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0년에 62.3세였고 1990년에는 71.7세, 그리고 2020년에는 무려 83.5세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라면 평균 수명이 100세에 이르는 날도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노인 빈곤율이 43.4%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평균 수명만큼 사회 보장 체계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인데요.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노후에 필요한 월 평균 생활비로 부부 기준 최소 기준은 195만 원, 또 적정 금액으로 한다면 26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를 살펴보면 가입 기간이 20년이 된 사람들 그 수급자의 평균 연금이 월 93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이 된 사람은 월 137만 원이라고 해요. 즉 국민연금만으로 노후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부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수급액도 어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월 평균 생활비 기준에 도달한다 해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그런 말처럼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말하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기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연금 등의 노후 자금은 그 가치가 매우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노후 준비를 위한 또 다른 전략, 플랜 B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의 평균 은퇴 희망 연령이 73세입니다. 하지만 실제 퇴직 연령은 49세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하며 노동소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 대한 플랜 B는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은 물론 별도의 퇴직연금이라든지 또 연금보험, 또 주식, 펀드,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까지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플랜 B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플랜 B는 현재의 소득에 여유분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노후 설계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노후 설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이미 198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했고요. 정부에서도 노후 준비 지원법,
고령자 고용법, 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등을 제정해서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죠. 당시에 노후 설계는 퇴직을 앞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서울대학교의 최성재 명예교수는 노후 설계가 아니라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생애 설계를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생애 설계는 대학 시절과 청년기에는 사라졌다가 중년기 말에 이르러 노후 설계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노후 설계가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되면서 뒤늦게 준비를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노후를 포함한 본인의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는 구체적이고 또 명확하게 되어야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삶을 생생하게 그릴 때에만 목표와 실현 방법은 물론 그에 필요한 소득 계획도 함께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세 시대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중장년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플랜 B는 결국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생애 설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면서 새로운 플랜 B를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이 바로 이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노후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플랜 B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의 사람들이 세상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할 때 나머지 그 1%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창조적 소수 0.1%와 직관력과 통찰력과 또 안목을 가진 0.9%가 합해서 1%가 되는데, 애터미를 알아본 안목을 가진 0%에 속한 우리는 원래 미운 오리 새끼였지만 우리 박한결 회장님이 100조로 길러내시겠다고 성장의 호수를 만드셨으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또 성장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플랜 B의 삶으로 바뀌어서 회장님이 자랑하는 성공자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일의 희망이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고 있는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화 팀장님, 지금 현재 그 트렌드와 함께 우리 미래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흐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소비자를 어떤 관점에서 대해야 될지 이 부분도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코노미, 나를 위한 그 선물을 좀 많이 하지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가 그 산 거 뭐 SNS에 올리고, 예전에는 사생활을 올린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 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지금은 내가 당당하니까 이렇게 사생활도 많이 올리고 내가 산 물건도 이제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요. 여기에서 들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말씀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동이 있었던 부분을 같이 나눔하셔도 되고, 이와 관련된 자기의 그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시흥에서
신나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인생 시나리오 슈퍼 울트라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예, 감동이 넘쳐서 먼저 나섰습니다. 예, 이명하 팀장님의 강의, 글로벌 명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글로벌 명강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소리도 너무 낭낭하시고, 예, 가슴에 핀도 반짝반짝 빛나셨습니다. 향후 리더스 핀으로 금방 바뀌시리라고,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훌륭한 강의, 예, 앞으로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다가왔지만은, 예, 생애 설계, 생애 설계 부분, 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애 설계 들으면서. 다행히 60이 안 돼서 저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예.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예, 이후에 노후 설계가 생애 설계가 아닌 젊었을 때 못 만났기 때문에 그 생애 설계가 아니라 노후 설계로 만났지만 저는 생애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요. 60이 안 돼서 애터미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글로벌 사업을 꿈꾸었고요. 예,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다 접고 살았습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내 삶이지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났습니다. 이거 한번 내 도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가 한번 될 수 있겠는데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예,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예, 애터미와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부자의 꿈을 꾸고 있고요. 부자가 되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충분히 오늘 이명하 팀장님 강의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가치 소비를 하고자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런 가치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품들을 제공해 주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또한 나같이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성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반드시 만나서 동시에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하고요. 예, 100명의 예, 파트너들을 오토 세일즈 마스터로 예, 후원 육성하겠습니다. 오늘 이명하 팀장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과 또 비전을 같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지혜찬 사장님 목소리 같은데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는 지예찬입니다. 네, 오늘 이명하 팀장이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요. 또 이 시대는 정말 힘들어져가는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이제는 젊은이들이 많이 정말 힘겹게 살아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또 금리도 많이 올랐고 대출도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이제는 젊은이들이 집도 사기 힘들고 여러 가지를 포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보고 또 학생들의 경우를 봤을 때는 언젠가는 누군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이 사교육이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교육이 없어질 날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강의를 하는 이제 인강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에서도 학생들 여러분 이제는 좋은 대학을 가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직장인들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고 뭔가 특출나지 않거나 뭔가 사업 아이템이 정말 이제는 다 나올 게 다 나왔고 이제 뭔가 특출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 안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다른 나라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제 연금도 바닥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금을 많이 걷어내려고 나라에서는 많은 뭐
건덕지를 많이 잡아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많이 걷어가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빠른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화되는 또 여러 가지 직업군이 많이 사라지고 AI가 대체되고 있고 로봇들이 많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만들어지고 이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애터미밖에 답이 없다. 정말 이렇게 공정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애터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제 자신도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더 미쳐야 되겠다. 정말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쳐버릴 생각을 하나 더 크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올해 또 더 나아가서 오토 세일즈까지 오토 판매사가 될 때까지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을 짜서 또 이명하 팀장님이 오늘 강의하신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애터미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혜찬 사장님은 시대 변화를 잘 읽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시대 변화를 잘 읽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서 사무나 젊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갖기는 쉽지가 않은데 생각을 참 많이 하시고 거기에서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제품 애용, 100% 제품 애용으로 한 여기는 좀 감동이 좀 많죠? 한 3분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름하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 배은이 하겠습니다. 네, 배은희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배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소비자한테. 그 샴푸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앱솔루트 샴푸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앱솔루트 샴푸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친정에 갔대요. 친정에 가서 이제 친정에서 쓰고 있는 샴푸를 써보니까 머리가 너무 가렵고 좀 느낌이 틀리더래요. 근데 그 샴푸도 그냥 마트에서 브랜드 있는 샴푸예요. 나쁜 샴푸. 그래서 이 샴푸가 유통기한이 지났나 쳐다봤는데 그것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친정에서 한 이틀 있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 애터미 샴푸를 쓰니까 다시 좋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은희야, 애터미 샴푸를 쓸 때는 몰랐는데 다른 샴푸로 써보니까 애터미 앱솔루트 샴푸가 진짜 좋은지 알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정말 이렇게 폼클린저 같은 경우도 써볼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폼클린저를 쓰다가 애터미 거 쓰다가 다른 폼클린저 한번 쓰면 애터미 폼클린저가 정말 좋은지 알거든요. 샴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쓸 때는 모를지라도 혹시나 나의 효과 못 보겠어 하는 분들일지라도 다른 거 써보면 애터미 게 진짜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앱솔루트 샴푸 광고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쓰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제품을 써보면 티가 나더라고요. 또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 네, 감독을 맡으신 분. 네,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부천에서 아주 우리 일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죠. 치약, 칫솔이죠. 근데 사실은 선물로 다른 치약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프로폴리스 치약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쓰질 않고 계속 놔두고 있다가 이제 애터미 치약을 쓰다가 어떻게 우리 아들 녀석이 였다가 너무 그걸 가지고 장난을 했는지 뜯어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프로폴리스 치약인데 이제 투명하지 않고 그거는 좀 이렇게 불투명한 하얀색이에요. 가격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역시 허접한
그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유명 회사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한번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일단 짤 때부터 틀려요. 우리 애터미 치약은 이물감이 전혀 없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그 상태가 투명하고. 근데 그걸 짰는데 그건 짜서 보니까 짤 때도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나오는 게 꼭 뭔가 그 뭐 누룽지 이렇게 뭐 별 이렇게 불려놓은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비벼도 보다 그냥 한번 사용해 보자고 했는데 조금 예전에 이제 잊어버려서 그런데 우리 애터미 치약을 쓰다 보면 이게 화하게 덜하잖아요. 근데 유독 화한 느낌이 나면서 입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한번 딱 썼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참 우리 프로폴리스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타 제품을 써 보니까 이물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수용성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썼고요. 제가 이제 애터미 치약을 쓰면서부터 달라진 거는 구강에 우리가 이제 저는 폭풍 칫솔질을 한다고 그러죠. 차인표 씨 예전에 그죠? 막 그냥 분노의 칫솔질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바쁘면 제가 그럽니다 진짜. 이 속도를 많이 빨리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해서 탁 잇몸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얀 이렇게 염증이 생기잖아요. 엄청 아파요. 밥 먹을 때 이쪽으로 누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자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터미 치약을 쓰고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 고마움을 모르는 거지. 이걸 써서 그랬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언제부터 이게 없어졌지? 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한 2, 3년? 2년 전서부터 그런 거 보니까 애터미 치약을 쓰고부터 그게 진짜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역시 우리 애터미 치약이 좋구나. 그리고 이 애터미 치약을 한 번 쓰고 나서는 다른 치약은 절대 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좋은 것만 쓰니까 몰라요. 근데 저도 칫솔을 다른 걸 쓰고 또 이걸 쓰니까 정말 우리 칫솔이 좋다라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이름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음소거 해 주시고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강민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저는 차전차피를 아예 안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맛만 보려고 출시했을 때 맛만 봤고, 이제 지식적으로만 좀 알고 있었던 건데, 이 차전차피 이번에 다이어트 슬림바디 챌린지를 하면서 꼭 들어있거든요. 필수로. 차전차피를 미션을 수행하다 보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었는데, 우와, 저는 딱 아침에 하루에 한 번 가면 끝나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반드시 한 번을 더 가는 거예요. 오후쯤 되면.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정말 싶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아침에 가도 굉장히 쾌변인데, 죄송합니다. 아침에 그랬는데, 한 번 더 간다니까 그 안에, 그동안에는 내 뱃속에 이렇게 뭐가 남아 있었나?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룩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차전차피가 효과를 속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먹어보고 효과를 보니까 차전차피 이렇게 극찬을 해서 나불나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전차피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저희들이 애터미 제품 역시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또 몸소 안 먹던 걸 먹으면서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감동을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전자피의 효는 즉각적으로 또 볼 수 있고 이렇게 제품의 그 유능함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책과 VOD 같이 묶어서 감동 있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제품 내용 지나갔지만 하나 하고 싶어서요. 예, 지난주 동안에 썼던 제품의 감동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만 꼭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 예.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 예. 얼굴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면 녹색이 됩니다. 녹색. 예. 녹색이 되는데 진짜 감동입니다. 한번 발라보십시오. 발라보시면 예, 뭐 얼굴에 있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고요. 예. 씻고 나면 아주 그냥 깨끗해진 느낌입니다. 예. 워시오프 시리즈 그 3개 중에 히노키 머드팩 뭐 그러니까 진흙이죠, 진흙. 예.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 예. 감동이 막 밀려와서 말도 제대로 못하네요. 예. 억수로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저도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어제 세미나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샀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옴무 토너 모이스처입니다. 남자 화장품인데요. 어제 제가 이거를 가서도 발랐지만 가기 전에도 발랐습니다. 사장님들이 보시기에 티가 안 나고 조금은 티가 나지만 정말 미백 효과가 나는 거를 딱 보실 수가 있었고요. 또 요거는 바르면은요 끈적이지 않습니다. 끈적이지 않고요. 또 금방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 적극 추천하고요. 또 요게 요즘 화장품들은 다 자외선 차단도 되고 선크림 같은 효과가 있어서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3가지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부 노화 방지나 이제 피부 주름 개선이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 발랐을 때 사장님들이 이거 꼭 바르고 다녀라 추천을 해주셨고요. 예, 저도 발랐을 때 너무나 만족감이 있어서 남자분들, 네, 또 사장님들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거 구매해서 쓰는데 잘 쓰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체카 VOD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체카 VOD에서 보신 거에서 감동이 있었다거나 이런 거.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보여요. 죄송해요. 이름 말하고. 들리시나요? 네, 예, 국장님이셨군요.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동영상을 보는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진다. 네, 그 말뜻은 우리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상상력이겠죠. 그래서 거절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또는 특히 부업하시는 분들, 영업적으로 또 부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손님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력, 부정적인 상상력들 때문에 애터미 사업도 비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 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상상을 안 할래. 왜냐하면 상상을 하면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기 때문에 옳은 일을 못 한다고. 그 동영상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폭로를 하려고 대기업의 뭐 그런 것들을 폭로를 하려고 준비를 중에 있다가 곤란한 일이 생길 거다. 어떤 곤란한 일이 생기냐고 물었더니 생각 안 할래. 상상력이 있으면 비겁해지거든. 이렇게 하는 대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도 그냥 애터미 안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으면 안 좋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보다는 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옳은 일이 뭘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나아가면 성공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겠다. 내가 비겁해지고 몸을 사리게 되면은 정말 애터미에선 이도저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애터미에서는
그 상상력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자기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 하세요. 네, 제가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유경옥 선 예, 제가 먼저 들을 것 같으니까 저는 네. 책 그다음에 VOD 이명아 팀장님 해주세요. 예예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예, 저는 책 VOD가 아니고 오늘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마침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기드온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는 뭐 입이 어눌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역시 그랬고 기드온도 우리 지파는 너무 진짜 그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한 지파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다 아는 인물이니까 아실 줄 믿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또 우리 집안에서나 또 밖에서나 일을 처리할 때 보면 항상 보면 나는 작은 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기드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렇지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는 건 무한대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걸 들으면서 저도 뭐 남들은 말을 잘해요, 뭐 용기가 있어요, 뭐 창피해하지 않아요, 뭐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 내가 나를 또 바라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또 어느 쪽에는 저분은 저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또 왜 이래 이런 마음도 들고 용기가 안 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역시 그것은 내가 아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부족함이 없고 진짜 뭐 1, 2배의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진짜 성공자의 자리에 분명히 도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아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저는 지난번 그 원데이 세미나에서 이정주 로얄 마스터님이 강의한 게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그분이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아주 어주부리한 사람이었다. 학교도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또 노후 준비가 안 됐고 나이는 50이 넘었고 뭐 그런 아주 동네에서 평범하고 아주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어주부리한 사람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셨었는데 지금은 자녀에게 존경받는 그런 엄마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성공자의 모습으로 그 거듭난 그 자기의 삶이 정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플랜 B를 에게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도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의 집이 춘천인가 그런데 한 2시간 이상 왕복 4시간을 다니면서 세미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노력의 결과가 그런 훌륭한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나.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저절로 성공하는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시스템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자가 다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들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했으면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시스템 속에 나를 먼저 넣는 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칭찬을 계속 하다 보면 나의 유능감은 커져서 어떤 일도 잘 해낼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경호 사장님 또 좋은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미팅을 좀 할게요, 책. 네,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책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 저희 오전에 리더 미팅에서 같이 읽은 책이에요. 저희 지금 멘탈의 연금술 읽고 있는데 챕터 제목이 고통에도 기승전결이 있다. 이 챕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러닝머신 위에서 10km를 이제 달리려고 목표를 잡고 그거를 30분 안에 뛰려고 예를 들면 그렇게 뛰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10km까지 모든 순간이 똑같이 힘들지는 않대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 3km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 좀 적응이 돼서 숨도 좀 골라지고 이제 할만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그거죠. 고통을 올 거라는 그 직전이 가장 두렵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그럼 애터미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첫 번째 도전의 순간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려움은 오토바이사가 아닐까. 근데 딱 거기까지만 넘으면 이제 고통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애터미 사업도 그렇고 모든 순간들이 다 승, 전 이런 것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이 있다는 것도 애터미 사업에서도 우리가 상한선이 있고 또 이제 그때 국장님이 국장님 강의였죠. 그 인생 시나리오 쓰는 게 우리가 이기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은 확실하다. 거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이 고통도 우리가 거뜬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기승전결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을 매번 잘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힘이 생겨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팅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저희 7시에 미라클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몇 분이서 모이고 있거든요. 7시에. 그런데 그 모임에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병국장님이 혼자 리더를 하셨어요. 리더를 하셨는데 쭉 하시다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한 가지 분야씩 나눠서 이제 그 진행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원해서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서상진 사장님께서 이제 책 이렇게 리드해 주시고 또 우리 김경희 사장님께서 또 토요일 날은 영상 해 주시고 이제 저도 또 다른 사람 하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저도 하나를 맡아서 이제 이렇게 매주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자기의 분야를 하나씩 채워 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미팅에서 점점 갈수록 그냥 듣는 입장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그 모임을 같이 이끌어 나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 모임이 너무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활력이 넘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팅들을 계속 내가 그냥 참여하는 입장만이 아니라 그냥 듣는 입장이 아니라 참여할 때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지금 여러 가지 미팅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피치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네, 주경호 사장님. 예. 아니, 우리 미팅도 사실 사장님 안 들립니다. 음성. 있었잖아요. 네, 들리시죠? 네, 이제 들려요. 전화가 잠깐 왔어서. 저기 석지영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또 이런 책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6시 반 오전에요. 6시 30분에 리더 미팅이 있습니다. 몇 분 모여서 책을 읽어주시고 석지영 사장님하고 김지연 사장님이 이제 돌아가면서 책을 읽어주셔요. 근데 그 책 읽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책을 읽고 우리가 이제 감동을 얘기하거나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정말 다 이렇게 개성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발표를 많이 해주셔요. 삶의 경험, 느끼신 점이 각각 그렇게 이렇게 새롭고 다르신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그 시간이 어찌 보면 6시 30분에서 7시까지이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책 읽고 돌아가면서 한 발표하고 나면 딱 7시예요, 진짜. 아주 칼같이 또 아침 시간 바쁘기 때문에 30분 정도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진짜 풍성하게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만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아침에 벌써 이미 만나고 시작하는 것 같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난 오전부터 지금 애터미에 지금 뭔가를 일을 하고 있다. 첫 발을 디딘다.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런 느낌? 이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아침 일찍이라 좀 잠이 많으신 젊으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잠이 없어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젊으신 분들은 일어나는데 뭐 기지개도 피시고 뭐 눈 피시고 막 이러셨는데 요즘은 진짜 굉장히 참여율이 높고 진짜 반짝반짝하고 참여도 다 하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듣는 것보다 나눔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팅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힘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제품 전달하고 사업 설명 같이 갈까요? 저 제품 질문 전달. 하나 해도 돼요? 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사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부산 사업가 김은혜입니다. 네. 새벽에 저는 책 읽는 모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서상진 사장님도 책 뭐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 날 모이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얼핏 본 것 같아가지고요. 네. 혹시 그거는 라인별로 다르게 해서 저는 참석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 7시부터 해요, 저희는. 7시부터 저희 딱 해서 끝나면 7시긴 목요일 날이 한데, 아니고, 예, 저희는 목요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요 네, 부분은 매일요? 예, 매일 해요. 그래서 참석하실 분은 하셔도 돼요. 그러면 김은혜 사장님 이제 원하시는 분은 저희가 초대를 해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그냥 저기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줌으로 하시나요? 줌으로 해요. 네. 네. 그거 시간이랑 나중에 공지에 한번 올려주실 수 있어요? 네, 공지랑 알겠습니다. 뭐 하는지랑,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또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초기에 애터미 사업 초기에 아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집에 있는 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한테 알리고 연락하는 친구들 조금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맥이 없어서 콜드 컨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애터미 일이라는 게 제가 이제 전업으로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 스스로 업무를 정해서 매일 부지런하게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이 안 잡힌 날은 콜드 컨택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매일이 되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만나주고 전화
아는 분한테 지인한테 연락해서 전화하면은 가끔씩 이제 잡혀요. 잘 안 잡혀요. 약속이 안 만나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콜드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날은 매일 들어갔던 집을 또 들어가게 되고, 물론 어떤 날은 지역별로 돌아다니게 돼서 매일 들어가지 않게 되는 날도 있지만, 어쨌든 자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상대방이 오늘은 또 왜 왔어요? 이거 받았어요. 해서 이제 조금 탐탁치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거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매일 일일 제품을 정해서 그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PPT로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어떤 날은 헤어에 관한 거, 어떤 날은 뭐 피부에 관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날은 면역력에 관한 거, 어떤 날은 아이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하루에 한두 가지의 제품, 많아야 3가지의 제품을 이제 다르게 알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업무를 할 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PPT로 막 자르고 내용 붙이고 막 이런 일이 너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데일리 앱에 보니까 사실 이거는 저희 이제 영리더스 모임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만의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한국에 있는 외국 분들을 위해서 영어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저희가 영리더스 몇 분이랑 본사에 있는 팀장님이랑 해서 그 줌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데일리 앱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탈로그 만들기로 가보면 오늘 석지영 사장님이 카탈로그 너무 예쁘게 좋은 컨셉으로 하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번 다른 제품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컨셉만 바꾸면 돼요. 어떤 날은 뭐 뷰티 컨셉이지만 콜라겐도 들어갈 수 있고 비타민 C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날은 면역력 컨셉이지만 유산균도 들어가지만 비타민 C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셉만 바꿔서 이 카탈로그 만들기 활용해서 정말 매일매일 들어가는 사람, 매일매일 컨택하는 콜드 컨택자들, 아니면은 매일매일 만나는 지인분들한테 매번 나는 이렇게 새로운 걸 매일 전달해 하는 거를 줘서, 이미지를 줘서, 얘는 오늘 또 새로운 걸 들고 왔겠구나. 오늘은 또 어떤 걸 들고 왔을까?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밖에 없지만 곧 영어 버전 카탈로그도 만들 수 있도록, 영어, 중국 만들 수 있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버전 사용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영어 버전, 중국어 버전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니까 진짜 이 카탈로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탈로그 만들기.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로드 컨택할 때 매일 똑같은 그 리플렛 가지고 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주에는 그 장 건강에 대해서 들은 거, ABI에서 들은 거 요약하고 그 제품 이렇게 해서 올리고, 그래서 종이로 이렇게 프린트 하기도 하고 또 SNS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걸 해주니까 제품 주문도 들어오기도 하고 고맙다라는 인사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것을 해서 줄 때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금 몇 분 안 남은 것 같은데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김은혜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카카오톡에 아까 지은 사장님이 올리셨는데 재판매 금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갖고 다단계 물품을 판매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재판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그 내용은 안 봤기 때문에 보신 분이 좀 정확하게 얘기 좀 제가 해주시겠어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재판매라는 거는 우리 애터미는 원칙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물건을 이따시만큼 산 다음에 그거를 인터넷에 뭐 쿠팡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따로 쇼핑몰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다가 올리는 거예요. 예. 가격을 똑같이 올리기도 하고 더 비싸게 올리기도 하고 더 싸게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애터미 그 사업 원칙의 그 문화를 해치잖아요. 근데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뭐 아메이, 뉴스킨 다 찾아보면 쿠팡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애터미만 겪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모든 네트워크이 겪는 골칫거리거든요. 근데 애터미 안에서도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재기를 했다가 직급 간다고 막 사재기를 했다가 안 팔리니까 막 그렇게 재판매를 하는 거예요. 쿠팡에 막 올리고. 근데 그렇게 사면은 첫 번째는 포인트를 못 받아요. 첫 번째는. 사는 사람이 포인트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진짜 큰 문제인데요. 사실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짝퉁이 나와요. 중국에서 이렇게 짝퉁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재판매를 한 물건은 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일 수도 있고 유통기한이 다 다른 물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지만 정상적인 물건을 그렇게 재판매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노력해서 팔아보지도 않고. 근데 짝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별이 안 가요. 이게 짝퉁인지. 그래도 물론 불법적으로 이렇게 재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애터미 제품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매를 해서 썼는데 짝퉁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써놓고서는 애터미 제품을 썼더니 몸이 안 좋아졌다. 얼굴에 뭐가 났다.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좋게 받아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매 인터넷으로 애터미 제품을 사다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인터넷에서 다시 판매하는 거. 근데 당근도 마찬가지고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다 인터넷 재판매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걸 다 인터넷 재판매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이게 정말 막혀진다면 애터미로서는 어마어마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진짜 연금성 소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몰려들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감사합니다. 답변 됐나요? 네, 확실한 답변 된 것 같네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잘 실천을 하면 그 애터미의 좋은 문화는 바로 정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돈 한 푼 아끼겠다고 막 그런 다른 데서 살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거의 단점을 이야기를 하고 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이러한 좋은 문화를 심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많은 질문과 또 스피치 해주신 분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혹시 공지사항이나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없으면 그러면 음소거 해 주시고요. 자, 사원으로 마치겠습니다. 사원 준비. 시작. 영혼을 소유하며 그를 경영한다. 경영한다. 네, 국회의원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